도윤 씨, 우리가 이래도 될까요? 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화 씨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진다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더 쉽게 외로워지고, 더 자주 그리워지고, 누군가의 손 한 번이 오래 남아요. 이 이야기는 남편을 잃고 4년째 혼자 살던 윤정화가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만난 한 남자. 그리고 그 만남이 다시 삶의 봄을 불러온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윤정화는 눈을 뜬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운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15층 높이의 건물들이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다. 멀리 보이는 산 능선 너머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한다. 정화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온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몸 생각할 필요도 없는 동선. 부엌으로 가서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커피포트에 붓고 스위치를 누른다.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본다. 저 아래 놀이터의 그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린다. 아무도 타지 않는 그네, 아무도 없는 놀이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새벽. 커피를 내리는 향이 부엌에 퍼진다. 정화는 남편이 좋아하던 브랜드의 원두를 아직도 산다. 습관이다. 아니, 습관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의식적인 선택이다. 마트에서 커피 코너를 지날 때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선다. 다른 브랜드를 보다가도 결국 그 익숙한 초록색 포장을 집어든다. 커피를 머그잔에 따르고 그녀는 식탁으로 간다. 사각형 식탁 의자 4개. 정화는 늘 같은 자리에 앉는다. 오른쪽 끝자리.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다. 저 의자에 남편이 앉아 신문을 펼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가끔 흥미로운 기사가 나오면 여보, 이것 좀 봐. 기사를 읽어주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사라진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을 켠다. 아침 뉴스가 시작된다. 아나운서의 또렷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운다. 정화는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다. 그저 소리가 필요할 뿐이다. 너무 고요하면 자신의 숨소리가 들려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서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쓰다. 설탕을 넣지 않았다. 남편은 설탕 2스푼을 넣어 달게 마셨지만 정화는 늘 블랙으로 마셨다. 어떻게 그렇게 쓴 걸 마셔? 남편이 놀라며 물었던 기억이 난다. 정화는 대답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렇다. 익숙해지면 괜찮다. 쓴 커피도 혼자인 아침도 말없는 식탁도 식사를 한다. 토스트 한 조각과 삶은 계란 하나. 양상추 몇 입. 정화는 천천히 씹는다. 급할 것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 시계를 본다. 6시 40분. 뉴스에서는 날씨를 알려준다. 오늘은 맑음, 최고 기온 13도. 미세먼지 보통. 정화는 고개를 끄덕인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한다. 거울 속 얼굴을 본다. 60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자리 잡았다. 젊었을 때는 매일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다. 요즘은 거울을 보는 시간이 줄었다. 볼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아서다. 거울 속 여자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옷을 갈아입는다.
옷장을 열면 남편의 옷이 아직도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화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한다. 딸이 여러 번 말했다. 엄마, 이제 정리하세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9시가 되면 정화는 산책을 나간다. 이것도 매일의 루틴이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정화는 그들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저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본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 가을이 깊어간다. 정화는 코트깃을 여민다. 추워지고 있다. 날씨만이 아니라 마음도. 오후에는 마트에 간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통로를 걷는다. 야채 코너, 생선 코너, 유제품 코너. 필요한 것만 산다. 혼자 먹기에 딱 맞는 양. 예전에는 장을 볼 때도 즐거웠다. 이건 당신이 좋아하는 거지. 이걸로 뭐 해줄까? 남편과 함께 고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었다. 지금은 그저 필요한 것을 사고 계산하고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와 물건을 정리한다. 냉장고 문을 열면 텅 빈 공간이 보인다. 예전에는 가득 찼었다. 반찬통들, 과일들,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 캔들. 지금은 필요한 것만 있다. 정화는 문을 닫는다. 저녁이 되면 다시 TV를 켠다. 드라마를 본다.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이다. 시계는 느리게 간다.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왜 이렇게 저녁이 오래 걸리는지.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화는 놀라서 일어났다. 누가 올 리 없는데. 문을 열자 친구 마리가 서 있었다. 마리는 정화보다 2살 어리지만 훨씬 더 활기차 보였다. 짧게 자른 머리, 밝은 색 점퍼, 그리고 눈가에 웃음. 야, 정화야. 마리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랑 여행 가자. 정화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이 나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니? 무슨 소리야? 60이 무슨 여든이야? 우리 아직 팔팔해. 마리는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냈다. 묻지마 관광버스라는 제목이 크게 쓰여 있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떠나는 여행이라고 했다. 그저 버스를 타면 어딘가로 가는 것이다. 목적지도 모르고 가? 그게 재미있는 거지.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어. 정화는 전단지를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자유로워 보였다. 가벼워 보였다. 생각해 볼게. 생각은 무슨? 이번 주 토요일이야. 아침 7시 출발. 마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정화는 전단지를 식탁 위에 놓았다. 며칠간 그 전단지를 보았다.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새로운 것, 낯선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금요일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매일 같은 커피를 마시고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산책길을 걷고 같은 공허함 속에서 하루를 보낼 것인가?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도 그냥 타볼까? 토요일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작은 가방을 챙겼다.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다. 연한 핑크색. 거울 속 여자가 조금 달라 보였다. 아주 조금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화는 뒤를 돌아보았다.
빈 거실, 빈 식탁, 빈 의자. 그것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설렘. 작은, 아주 작은 설렘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다. 버스 정류장 앞에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마리가 손을 흔들었다. 정화는 천천히 버스로 걸어갔다. 토요일 아침 6시 반 정화는 회색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 단추를 하나씩 채웠다. 이 코트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것이었다. 당신한테 잘 어울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이른 아침의 거리가 펼쳐졌다. 문을 여는 빵집, 셔터를 올리는 편의점, 조깅하는 사람들. 세상은 깨어나고 있었다. 정화도 함께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정류장 앞에 흰색 관광버스가 서 있었다. 버스 옆면에는 묻지마 관광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목적지는 비밀, 설렘은 보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정화는 피식 웃었다. 설렘이라는 단어가 얼마만인지. 마리가 버스 입구 근처에서 손을 흔들었다. 왔네. 진짜 올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어젯밤까지도. 두 사람은 웃으며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은 생각보다 사람들로 가득했다. 20명 정도 되어 보였다. 젊은 커플도 있었고 중년 부부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들도 여럿 보였다. 정화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았다. 마리가 그 옆에 앉으며 말했다. 봐봐, 다들 기대에 차 있잖아. 정화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정화의 시선이 버스 뒷좌석의 한 남자에게 머물렀다.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회색 스웨터를 입고 안경을 쓴 남자. 나이는 60 초반쯤으로 보였다. 그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듯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정각 7시 버스가 출발했다. 사회자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묻지마 관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웃음소리가 터졌다. 단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고층 빌딩들, 강변도로, 다리를 건너는 차들. 정화는 창에 이마를 기대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 무엇을 보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 불확실성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다.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다. 건물들이 낮아지고 나무들이 많아졌다. 하늘이 넓어졌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옆자리에 마리가 졸고 있었다. 고개를 기울인 채 평화로운 얼굴로. 정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1시간쯤 지났을까?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 빨강, 노랑, 초록이 섞인 아름다운 풍경. 정화는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남편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장산이었던가 설악산이었던가.
남편은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찍었고 정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웃었다. 당신도 이 풍경을 보고 있을까? 정화는 속으로 남편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버스 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위로처럼 느껴졌다. 버스 안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사회자가 틀어준 음악이었다. 경쾌한 팝송. 몇몇 사람들이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앞 좌석의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중년 부부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정화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 남자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다. 무슨 책일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건 정화의 성격이 아니었다. 남자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쳤다. 순간 정화는 느꼈다. 저 사람도 혼자구나. 저 사람도 무언가를 잃었거나 찾고 있거나 그리워하는 사람이구나. 오전 10시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다. 정화도 마리를 깨워 함께 내렸다. 휴게소는 산 중턱에 있었다. 공기가 상쾌했다. 정화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계곡이 보였다.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커피 한 잔 할까? 마리가 물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휴게소 카페로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어때? 나온 거 후회 안 돼? 아직은 괜찮아. 목적지도 모르는데 뭐. 그게 좋은 거야. 기대도 없으면 실망도 없잖아. 정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설탕이 들어간 커피. 남편이 좋아하던 맛. 이상하게 오늘은 단 커피가 마시고 싶었다. 창밖으로 그 남자가 보였다. 혼자 난간에 기대어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림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화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리가 정화의 시선을 따라가며 물었다. 저 사람? 혼자 온 것 같던데. 응. 말 한번 걸어볼까? 혼자는 심심하잖아. 아니야, 괜찮아.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어. 정화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궁금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무엇을 잃었을까? 휴게소에서 20분을 보내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이번에는 그 남자가 정화보다 먼저 탔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잠깐 정화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화도 미소로 답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따뜻했다. 버스는 다시 달렸다. 시간이 흐르고 풍경이 바뀌고 음악이 바뀌었다. 정화는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버스의 진동이 몸에 전해졌다.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되는 순간. 정오가 되자 버스가 한 작은 마을에 멈췄다. 사회자가 말했다. 자, 여러분. 점심시간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시골 밥상이 있는 곳이에요. 다 같이 식사하시죠. 사람들이 내렸다. 정화도 가방을 들고 내렸다. 식당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고 툇마루에 고양이 한 마리가 졸고 있었다. 정화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방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했다. 정화는 마리와 함께 테이블 한쪽에 앉으려 했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랜덤 좌석제입니다. 제비뽑기로 자리를 정할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회자가 상자를 들고 다니며 번호표를 나눠줬다. 정화는 7번을 뽑았다. 테이블을 보니 번호가 적혀 있었다. 7번은 테이블 중간쯤이었다. 정화가 자리에 앉자 맞은편에 누군가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였다. 책을 읽던 남자.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친구랑 같이 왔는데 자리가 떨어졌네요. 그쪽은요? 저는 혼자 왔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들,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정화도 숟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오랜 친구처럼.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 할 때 정화가 넘어질 뻔했다. 바닥이 미끄러웠다. 그 순간 남자가 재빠르게 손을 내밀어 정화의 팔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정화는 그의 손을 잡고 중심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거칠지만 부드러웠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손을 놓은 뒤에도 손끝이 따뜻했다. 조심하세요. 남자가 말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이러는 걸까? 그저 넘어지지 않게 잡아준 것뿐인데. 정화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마리가 물었다. 누구랑 앉았어? 그냥. 혼자 온 남자분. 어땠어? 괜찮은 사람? 잘 모르겠어. 말은 많이 안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 마리가 웃었다. 뭐야, 그게 무슨 평가야? 정화도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나쁘지 않았다는 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걸.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걸. 그 사실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 조금 설레기도 했다. 점심을 먹은 후 버스는 다시 움직였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까 그 남자를 떠올렸다.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저 넘어지지 않게 잡아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걸까? 버스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는 끝없이 넓고 푸르렀다. 정화는 창에 이마를 기대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옆자리의 도윤도 조용히 바다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함께 침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화는 알고 있었다. 버스가 작은 마을을 지났다. 색색의 지붕들, 좁은 골목길, 빨래가 펄럭이는 담벼락. 정화는 문득 생각했다. 저 집들 안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모두가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30분쯤 더 달렸을까? 버스가 작은 해변 주차장에 멈췄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2시간 자유시간입니다. 산책하셔도 좋고 쉬셔도 좋아요. 4시에 다시 모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정화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도윤이 먼저 통로로 나가며 말했다. 천천히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주차장을 지나 나무 계단을 내려가자 해변이 펼쳐졌다. 작은 만 같은 곳이었다. 양쪽으로 바위가 솟아있고 가운데 백사장이 부드럽게 펼쳐져 있었다.
파도는 잔잔했다. 거센 파도가 아니라 아기의 숨소리처럼 조용히 밀려왔다 밀려갔다. 정화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햇살이 모래를 데워놓았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들었다. 간지러웠지만 기분 좋았다. 정화는 천천히 물가로 걸어갔다. 파도가 발등을 적셨다.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도윤이 신발을 벗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도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정화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바다를 보는 게. 도윤이 말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바다는 참 신기해요. 늘 같은 곳에 있는데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니까. 정화는 그의 말에 공감했다. 정말 그랬다. 젊었을 때 본 바다와 지금 보는 바다는 달랐다. 남편과 함께 본 바다와 혼자 보는 바다도 달랐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과 함께 보는 바다는 또 달랐다. 이상하죠? 바다는 늘 같은데. 마음이 다를 때마다 다르게 보이네요. 도윤이 말했다. 정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오늘은 유난히 따뜻해 보여요. 도윤이 정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정화도 그 미소에 답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물가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파도가 발을 적시고 지나갔다. 모래에 발자국이 찍혔다가 파도에 씻겨 사라졌다. 그 모습이 인생 같았다. 남기고 싶어도 결국 사라지는 것들. 붙잡고 싶어도 흘러가는 시간들. 정화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해변이 생각났다.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시간. 남편은 늘 정화의 손을 꼭 잡았다.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손이 그리웠다. 그 온기가, 그 무게가.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모든 소리가 위로처럼 들렸다. 괜찮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눈을 떴다. 도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남편 생각이 나서요. 그러실 만하죠. 저도 아내 생각이 자주 나요. 특히 이런 곳에 오면. 도윤의 목소리에도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정화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도 자신과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힘드셨겠어요. 정화가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다 비슷하죠. 정화 씨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고 밤에 잘 때도 혼자고 모든 게 혼자더라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다. 조금 나아졌어요. 익숙해졌다고 해야 하나? 슬픔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아프지만 살 수는 있게 되더라고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숨 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말없이 천천히.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정화는 느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슬픔. 위로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공감. 백사장 끝에 큰 바위가 있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앉았다.
바위는 햇살에 따뜻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수평선 너머로 무엇이 있을까? 정화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멀리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세상이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바다가 있을까? 도윤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공책이었다. 그는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정화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손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글씨가 아니라 그림 같았다. 아름다웠다. 뭘 쓰세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오랜만에 글이 쓰고 싶어져서요. 오늘 이 순간을 남기고 싶어서. 어떤 내용이에요? 바다에 대해서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오후에 대해서. 정화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혼자가 아닌 오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정말 그랬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 오후가 달라졌다. 도윤이 글을 다 쓰고 공책을 덮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내가 떠난 후로 글을 못 썼어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직도 슬프지만 그 슬픔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화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남편을 잃은 슬픔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는 유일한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슬픔 뒤에도 삶은 계속됐다. 아침은 왔고 해는 떴고 바람은 불었다. 그리고 오늘처럼 설레는 순간도 있었다. 저도 그래요. 요즘 깨닫고 있어요. 남편 없는 삶도 삶이라는 걸. 슬프지만 살 수 있다는 걸. 도윤이 정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정화 씨는 강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도 살아가는 거. 정화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강함이라고 누군가 말해주니 조금은 자랑스러웠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조금씩 붉어졌다. 석양이 오고 있었다. 정화는 일어서며 말했다. 해가 지네요. 슬슬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도윤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바위에서 내려와 천천히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발자국이 모래에 찍혔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발자국. 정화는 뒤를 돌아보았다. 발자국들이 해변에 남아 있었다. 파도가 오면 사라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남아 있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리가 손을 흔들었다. 정화는 도윤을 돌아보았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도윤도 미소 지었다. 저도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평화롭다는 말이 딱 맞네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것들. 그저 눈빛으로 전했다. 고맙다는 것, 좋았다는 것, 또 보고 싶다는 것. 버스에 올랐다. 사람들의 얼굴이 평화로웠다. 모두가 좋은 시간을 보낸 듯 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들, 편안한 미소들. 정화도 그중 하나였다. 버스가 출발했다. 바다가 점점 멀어졌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바다에 자신의 발자국이 남아있을까? 아니, 이미 사라졌겠지. 하지만 괜찮았다. 발자국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으니까. 오늘 이 오후는 영원히 기억될 테니까. 옆자리에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정화 씨, 네. 오늘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정화는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혼자가 아니어서.
저도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어요. 그 말이 정화의 가슴을 울렸다. 외롭지 않았다.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느낀 편안함, 함께함의 따뜻함, 이해받는다는 안도감. 버스는 해안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나무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석양이 나무 사이로 들어왔다. 황금빛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다. 정화는 그 빛 속에 앉아 있었다. 따뜻했다. 마음까지 따뜻했다. 도윤이 다시 공책을 꺼냈다.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정화는 묻지 않았다. 그저 그가 글을 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집중하는 그의 옆얼굴. 진지한 표정. 아름다웠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한참 후 도윤이 펜을 놓았다. 그는 정화를 보며 말했다.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도윤은 공책을 펼쳤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매번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앞에 선다.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닌 사람으로 바다 앞에 섰다. 그것만으로 바다가 달라 보였다. 정화는 눈을 감고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그렇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도윤이 공책을 덮었다. 정화는 눈을 떴다.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평화로웠다. 정화는 창밖을 보다가 도윤을 보다가 다시 창밖을 보았다.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행복.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행복.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행복. 해가 완전히 졌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화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도 저기 어딘가에 있을까? 자신을 보고 있을까? 만약 보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을 이해해 줄까? 정화는 믿었다. 남편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다. 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졌다.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화는 슬프지 않았다. 오늘을 간직하고 내일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랄 것이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어요. 정화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저도요.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 온기는 남았다. 오래오래 남을 것이다. 오늘 이 바닷가의 오후처럼.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같은 방, 같은 침대, 같은 천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정화 자신이 달라진 것이다.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제의 기억, 바다의 바람, 그리고 그 사람. 정화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언제나처럼 커피를 내렸다. 하지만 오늘은 커피 향이 더 진하게 느껴졌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의 아침 풍경.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산책하는 노인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오늘은 달리 보였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도윤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름 옆에 바다 이모티콘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다.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다. 너무 빠른 건 아닐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기다려보자. 조급해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은 조급했다.
시계를 자꾸 보게 되었다.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다. 아무 연락도 없었다. 정화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10대도 아니고. 하지만 마음은 10대처럼 설렜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정화는 황급히 손을 씻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도윤이었다. 문자 한 통. 잘 지내시죠? 어제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화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었다. 정화는 답장을 썼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썼다. 너무 짧으면 무뚝뚝해 보이고 너무 길면 부담스러워 보일 것 같았다. 결국 간단하게 썼다. 저도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정화는 창밖을 보았다. 정말 날씨가 좋았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시원했다. 정화는 답장을 보냈다. 그러게요. 밖에 나가고 싶어지는 날이에요. 도윤의 답장이 곧바로 왔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하실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 괜찮으시면요. 정화는 미소 지었다.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정화는 옷을 갈아입었다. 너무 꾸민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무심한 것 같지도 않게.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다. 연한 색, 자연스러운 색. 오랜만에 화장하는 자신을 보며 정화는 웃었다. 언제부터 화장을 안 했더라. 몇 달, 아니 몇 년인가. 한강공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보았다. 익숙한 거리들이 오늘은 새롭게 보였다. 가게들, 사람들, 나무들. 모든 것이 생생했다. 정화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공원에 도착하니 도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정화도 손을 흔들며 다가갔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나오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오후를 즐기고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도윤이 물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도윤 씨는요? 저도요. 피곤했나 봐요. 아침까지 푹 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오히려 편안했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강을 바라보았다. 물이 천천히 흘렀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정화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과도 이 공원을 걸었었다. 오래전 젊었을 때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미래가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함께할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도윤이 물었다. 정화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남편 생각했어요. 예전에 여기 같이 왔었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셨군요. 좋은 추억이시겠어요. 네, 좋은 추억이에요. 슬프지만 소중한.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더라고요. 아프지만 버릴 수 없는. 정화는 그의 말에 공감했다. 정말 그랬다. 슬픔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것도 남편이 남긴 것이니까. 사랑의 증거니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정화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정화 씨,
네. 혹시 제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정화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좋아요. 도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에요. 사실 걱정했어요. 너무 급하게 다가가는 건 아닌가 해서. 천천히 가면 되죠.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도윤이 미소 지었다. 맞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정화는 그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놓였다.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걸음이 느려졌다. 헤어지기 싫어서였다. 두 사람 다 그 마음을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주차장에 도착했다. 도윤이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또 볼 수 있을까요? 정화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그럼 연락드려도 될까요? 자주요. 네, 좋아요.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정화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도윤도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정화는 생각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겠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빈 거실이 정화를 맞이했다. 하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았다. 가슴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릴 이유가 있었다. 내일이 기대되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내용은 잘 들어오지 않았다. 정화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화는 답장을 보냈다. 저도 잘 들어왔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전송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이 느낌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연락은 잦아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윤의 문자가 와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정화는 답장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후에는 또 문자가 왔다. 점심은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도윤 씨는요? 저도 먹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짧은 문자들이었지만 정화의 하루를 채웠다. 그의 안부가, 그의 생각이 정화에게 힘이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정화는 뼈저리게 느꼈다. 일주일이 지났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작은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도윤이 정화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다. 깨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루가 기대돼요. 도윤이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이런 기분. 이상하죠? 나이가 들면 매일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거라고. 두 사람은 카페에서 2시간을 보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도윤은 자신의 소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왜 글을 쓰게 됐는지, 무엇을 쓰고 싶었는지. 정화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날들, 남편과의 추억,
딸을 키우며 느꼈던 것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카페에 불이 켜졌다. 정화는 시계를 보고 놀랐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도윤도 시계를 보았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나 봐요.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정화는 코트깃을 세웠다. 도윤이 물었다. 추우세요? 괜찮아요. 시원해서 좋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상점들의 불빛이 따뜻했다. 사람들이 오갔다. 저녁을 먹으러 가는 커플들, 퇴근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가족들. 세상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다. 헤어질 시간이었다. 도윤이 말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윤 씨도요.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로 하지 않았다. 눈빛으로 전했다. 고맙다는 것, 좋다는 것, 또 보고 싶다는 것. 정화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이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가슴 속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도 좋았다. 내일도 좋을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정화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삶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졌다. 남편이 떠난 후 잃어버렸던 그 감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의 문자였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정화 씨. 정화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좋은 꿈 꾸세요. 그날 밤 정화는 꿈을 꾸었다. 바다가 나왔다.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다 밀려갔다. 모래를 밟고 걷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옆에 있었다.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있었다. 행복했다. 정말로 행복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화는 미소 짓고 있었다. 좋은 꿈이었다. 그리고 현실도 좋았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정화는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니까. 커피를 내리며 정화는 생각했다. 삶은 계속된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 이별도 있고 만남도 있다. 그것이 삶이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이 감사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 아직 설렐 수 있다는 것이,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화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맞은편에 빈 의자를 보았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남편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았다. 그 사랑이 정화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랑도 시작되고 있었다. 정화는 그 모든 것에 감사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날씨 어때요? 정화는 창밖을 보았다.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답장을 보냈다. 정말 좋아요. 마음까지 맑아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정화는 미소 지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분명히. 한 달이 흘렀다. 정화와 도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깊어져 갔다. 급하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행복했다. 정화는 달라지고 있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화장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들였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웃는 횟수가 늘었다. 마리가 놀랄 정도였다. 야, 정화야. 너 완전 달라졌어. 얼굴에서 빛이 나. 그래? 나도 모르겠어. 거짓말. 분명히 알 거야. 거울 보면. 정화는 웃었다. 맞았다. 알고 있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 정화는 딸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1년 전 결혼해서 서울 반대편에 살고 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고작이었다. 오늘은 수진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엄마를 보고 싶다고 점심 같이 먹자고. 식당에서 만난 수진은 정화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왜 이래요? 뭔가 달라졌어요. 뭐가? 몰라요. 그냥 얼굴이 밝아졌어요. 화장도 하셨네요?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수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엄마 혹시 좋은 사람 생겼죠? 정화는 당황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딸에게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 다시 물었다. 엄마 맞죠? 누구예요?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냥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하나 생겼어. 친구. 남자친구요? 응. 여행에서 만났어.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화는 놀랐다. 반대할 줄 알았다. 혹은 이상하게 생각할 줄 알았다. 하지만 수진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다. 와, 진짜요? 어떤 분이세요? 나이는 비슷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야. 작가였대. 작가요? 멋있네요. 엄마 좋겠다. 정화는 딸의 반응에 안도했다. 수진이 정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좋아요. 솔직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너한테 미안했어. 자주 못 만나서.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죠. 저 때문에 엄마가 외로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화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딸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줄 몰랐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어요? 궁금한데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왜요? 저 보고 싶은데요.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준 분이면 좋은 분일 것 같아요. 정화는 고민했다. 도윤에게 이야기해 볼까? 딸을 만나고 싶냐고. 하지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너무 빠른 건 아닐까? 수진이 정화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엄마,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천천히 하시면 되죠. 그냥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 기회 되면 소개해 줄게. 식사를 마치고 수진과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생각했다. 도윤에게 말해볼까? 딸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고민하다가 정화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딸을 만났어요. 엄마가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다 도윤 씨 덕분이에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건 정화 씨가 원래 밝으신 분이라서 그래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정화는 미소 지었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였다. 그것이 정화는 좋았다. 정화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우리 딸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부담 가지지 말고 괜찮으시면요. 답장이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정화는 불안했다. 너무 빠른 부탁이었을까? 거절하려고 고민 중인 걸까?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다. 여보세요? 정화 씨, 저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긴장했다. 네, 도윤 씨. 수진 씨를 만나는 거 저도 좋아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요. 정화 씨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부탁드린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전혀요. 우리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천천히 가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정화는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렇다. 천천히 가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사람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 수진과 함께 정화의 집에서 일주일이 빠르게 지났다. 약속 날이 다가왔다. 정화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떡볶이를 만들고 샐러드를 준비하고 과일을 깎았다.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다. 긴장되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정화는 문을 열었다. 도윤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작은 꽃다발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이게 뭐예요? 정화 씨 집에 처음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정화는 꽃다발을 받았다. 튤립이었다. 정화가 좋아하는 꽃이었다. 전에 한 번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화는 감동했다. 들어오세요. 도윤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화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좋은 집이네요. 오래 살았어요. 20년 넘게. 그래서 더 편안해 보이나 봐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화는 여전히 긴장했다. 곧 딸이 올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떨까? 잘 맞을까? 도윤이 정화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수진 씨는 정화 씨 딸이잖아요. 좋은 분일 거예요. 정화는 미소 지었다. 도윤의 말이 힘이 되었다. 30분쯤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정화는 문을 열었다. 엄마, 수진은 밝게 웃으며 들어왔다. 거실에서 도윤이 일어났다. 수진과 도윤이 처음으로 마주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윤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박도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수진도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정화는 안도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화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곧 대화가 시작되었다. 수진이 도윤에게 물었다. 작가라고 들었어요. 어떤 글을 쓰세요? 주로 소설을 썼어요. 요즘은 안 쓰고 있지만요. 왜요? 슬럼프예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내를 잃고 나서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수진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엄마 만나서요? 도윤이 정화를 바라보았다. 정화도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윤이 대답했다. 네, 그래요. 수진이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다. 정화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도윤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어디서 자랐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엄마와 어떻게 만났는지. 도윤은 정성껏 대답했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다. 수진이 정화에게 말했다. 엄마 잠깐 둘이 얘기 좀 할게요. 정화는 놀랐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진지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과 정화는 정화의 방으로 갔다. 문을 닫자 수진이 말했다. 엄마 좋은 분 같아요. 정화는 안도했다. 그래? 네. 엄마를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요. 엄마 보는 눈빛이 달라요. 수진아.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화의 눈가가 젖었다. 너 때문에 미안해.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진이 정화의 손을 잡았다. 엄마 4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아빠도 원하실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게. 그럴까? 물론이죠. 아빠는 엄마를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화는 딸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딸이 이해해준다는 것. 딸이 응원해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다. 도윤이 창밖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정화와 수진의 얼굴을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수진이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 씨,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도윤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화 씨를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겠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정화는 딸의 그 웃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축복받는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후 5시쯤 수진이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남편이 기다려요. 벌써? 네, 좀 더 있고 싶지만 다음에 또 와요. 3명이서 또 만나요. 수진은 정화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수진은 도윤에게도 인사했다. 도윤 씨,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정화와 도윤은 다시 거실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 씨, 정말 좋은 분이네요. 그렇죠? 제 자랑이에요. 잘 키우셨어요. 아니에요. 애가 원래 착해요. 도윤이 정화의 손을 잡았다. 정화 씨, 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와주셔서. 저는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뭐가요? 도윤이 정화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정화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요. 남은 인생을. 정화의 가슴이 뛰었다. 도윤이 계속 말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정화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사랑한다는 것. 함께하고 싶다는 것. 남은 인생을 같이 걷고 싶다는 것.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정화는 생각했다. 인생의 노을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구나.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구나. 도윤이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늦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현관에서 정화는 도윤을 배웅했다. 도윤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다음 주에 또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도윤이 문을 나섰다. 몇 걸음 가다가 돌아섰다. 정화도 문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웃었다. 손을 흔들었다. 작별이 아쉬웠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딸이 인정해줬다. 도윤이 고백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정화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화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괜찮죠? 제가 행복해져도 되죠?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괜찮다고, 행복하라고. 정화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그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리라. 남은 인생을. 도윤과 함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정화의 삶에도 봄이 찾아왔다. 도윤과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전화 통화도 잦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문자가 와 있었고 잠들기 전에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3월 어느 토요일 두 사람은 서울 숲으로 산책을 갔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정화는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았다.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꽃잎이 아름다웠다. 예쁘죠? 정화가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예쁘네요. 하지만 그는 꽃잎이 아니라 정화를 보고 있었다. 정화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졌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수줍어지는 자신이 신기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오갔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가 봄을 즐기고 있었다. 정화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행복한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겠지. 자신처럼.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정화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정화는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의 표정이 진지했다. 뭔데요?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정화는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도윤이 계속 말했다. 급하게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정화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있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밤에 같이 잠들고 싶어요.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기쁜 것은 그가 자신을 원한다는 것. 불안한 것은 과연 자신이 준비됐는가 하는 것. 저도 그래요. 함께하고 싶어요. 정화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금 시간을 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벚꽃이 계속 흩날렸다. 정화는 생각했다. 인생의 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올 수 있구나. 4월이 되었다. 정화는 도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큰 결정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살아온 지 4년. 익숙해진 혼자만의 공간. 그것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외로움도 생각했다. 밤마다 느끼는 공허함. 아침에 혼자 깨어나는 쓸쓸함. 말 없는 저녁 식사.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겨웠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다. 도윤과 함께하고 싶었다. 정화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언이 필요했다. 수진은 기뻐하며 말했다. 엄마 좋으시면 하세요. 저는 찬성이에요. 그래도 내 아빠 생각하면 엄마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그리고 4년이나 지났잖아요. 충분히 슬퍼하셨어요. 이제는 행복하실 때예요. 딸의 말이 정화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렇다. 이제는 행복해도 괜찮다. 남편도 이해해 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원할 것이다. 5월 어느 날 정화는 도윤에게 답을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정화는 말했다. 도윤 씨, 저 같이 살고 싶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많이 고민했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도윤은 정화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물론이죠. 우리 속도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디서 살 것인가? 정화의 집은 작았고 도윤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곳을 알아보기로 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았다. 두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됐다. 집을 보러 다녔다. 부동산을 통해 여러 곳을 방문했다. 어떤 곳은 너무 컸고 어떤 곳은 너무 어두웠다.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즐거웠다. 함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 6월 초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2층짜리 작은 빌라였다. 마당에 작은 정원이 있었다. 햇살이 잘 들었고 조용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여기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계약을 하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화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은 챙겼다. 남편의 옷들도 정리했다. 이제는 괜찮았다. 추억은 마음속에 남아있을 테니까. 도윤도 자신의 집을 정리했다. 책들, 원고들, 아내의 물건들. 그도 과거와 작별하고 있었다. 슬프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했다. 7월 중순 이사를 했다. 친구들과 수진이 도와줬다. 짐을 나르고 정리하고 청소했다. 온종일 바빴지만 행복했다. 저녁이 되자 드디어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았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았다. 정화와 도윤은 거실에 앉아 새 집을 둘러보았다. 아직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다. 이곳이 그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피곤하시죠? 도윤이 물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저도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도윤이 정화의 손을 잡았다. 정화 씨, 인생이란 참 길지만 남은 길을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정화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네, 천천히 가요. 첫날 밤이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 도윤이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정화는 4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밤을 맞이했다. 외롭지 않았다. 무섭지 않았다. 따뜻했다. 여름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셨다. 정화가 아침을 준비하면 도윤이 설거지를 했다.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가졌다. 정화는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었고 도윤은 글을 썼다. 저녁이 되면 함께 산책을 나갔다. 도윤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펜을 들었다. 무엇을 쓰느냐고 정화가 물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에 대해서요. 늦게 찾아온 사랑에 대해서. 정화는 그의 글을 읽어주기를 부탁했다. 도윤은 저녁마다 자신이 쓴 글을 읽어줬다. 정화는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글 속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외로움, 만남, 사랑, 희망. 8월이 되었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두 사람은 에어컨을 켜고 집안에서 시원하게 지냈다. 도윤이 수박을 사왔다. 정화가 잘라서 함께 먹었다. 달았다. 여름의 맛이었다. 정화는 생각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행복이구나. 누군가와 수박을 나눠 먹는 것. 그것이 행복이구나. 가을이 왔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산으로 단풍 구경을 갔다. 빨강, 노랑, 주황색 나뭇잎들이 아름다웠다. 정화는 남편과 함께 왔던 곳을 도윤과 함께 걷고 있었다. 슬프지 않았다. 그저 감사했다.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어서. 혼자가 아니어서. 산 정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세상이 아름다웠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도윤이 말했다. 정화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도윤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화는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도윤은 정화를 감싸 안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두 사람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10월 어느 날 도윤이 정화에게 물었다. 정화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정화는 놀랐다. 함께 살고 있는데 결혼을 또 해야 하나?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돼요. 그냥 우리끼리 가족들과 함께 작은 의식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약속하는 자리요. 정화는 고민했다. 필요한가? 하지만 도윤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었다. 좋아요. 해요. 정말요? 네. 작게요. 정말 작게.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겨울에 하기로 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좋겠다고 정화가 말했다. 도윤도 좋다고 했다. 장소는 집 정원으로 정했다. 하객은 가족들만. 수진과 그의 남편, 도윤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친한 친구 몇 명. 11월이 되었다. 준비를 시작했다. 복잡하게 하지 않기로 했다. 간단한 옷을 입고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주고 반지를 교환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화는 편지를 썼다. 도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다. 고맙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것.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한다는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다. 도윤도 편지를 썼다. 밤새 썼다. 정화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을 글로 옮겼다. 감사함, 존경, 사랑. 그가 얼마나 정화를 소중히 여기는지 모든 것을 담았다. 12월이 왔다. 추운 겨울이었다. 날짜를 정했다. 12월 15일. 토요일. 날씨를 확인했다. 눈이 올 예정이었다. 정화는 기뻤다. 눈 내리는 날의 결혼식. 낭만적이었다. 준비를 마쳤다. 정원에 작은 단을 만들었다. 의자를 놓았다. 꽃으로 장식했다. 간소했지만 아름다웠다. 정화는 정원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할 것이다. 12월 14일 밤 정화는 잠이 오지 않았다. 긴장됐다. 내일이면 도윤과 약속을 할 것이다. 평생 함께하겠다고.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정화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졌다. 정화는 생각했다. 내일은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옆에서 도윤이 자고 있었다. 정화는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웠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들어와 줘서, 다시 사랑할 용기를 줘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줘서. 정화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자고 있었지만 정화의 말이 들린 것처럼 미소 지었다. 정화도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내일이. 눈은 밤새 내렸다. 아침이 되자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정화는 창문을 열고 눈 덮인 정원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완벽했다.
오늘은 완벽한 날이 될 것이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로운 시작이다. 두렵지 않다. 도윤과 함께니까. 서로를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화는 미소 지으며 옷을 입기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날이다. 12월 15일 토요일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을 보니 세상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모든 것을 덮었다. 나무 위에, 지붕 위에, 정원 위에. 마치 세상이 하얀 담요를 덮어쓴 것 같았다. 정화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도윤은 아직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정화는 그를 깨우지 않고 거실로 나왔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오늘 이 눈 속에서 도윤과 약속을 나눌 것이다.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커피를 내렸다.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정화는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았다. 긴장됐다. 60년을 살았지만 오늘처럼 떨리는 날은 없었다. 젊었을 때 첫 결혼식도 이렇게 떨렸던가. 기억이 흐릿했다. 하지만 오늘의 떨림은 선명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도윤이 일어났다.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로 나왔다. 정화를 보자 미소 지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긴장되시죠? 많이요. 도윤 씨는요? 저도요. 어젯밤에 몇 번이나 깼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웃었다. 60이 넘은 나이에 결혼식을 앞두고 떨리는 자신들이 우스웠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설레고 떨리는 것. 그것이 사랑의 증거였다. 아침을 먹고 준비를 시작했다. 정화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다.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화장도 했다. 진하지 않게 은은하게. 옷을 입었다. 하얀색 원피스. 긴 소매에 무릎까지 오는 길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아했다.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다. 아니, 오래전에 잊었던 자신 같았다. 빛나는 눈, 붉어진 뺨, 미소 짓는 입술. 살아있었다. 정말로 살아있었다. 도윤도 준비를 마쳤다.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다. 넥타이를 맸다. 구두를 신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의 모습이 진지했다. 정화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만큼이나 긴장하고 있구나. 오전 11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먼저 온 것은 딸 수진과 사위였다. 수진은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너무 예쁘세요. 그래? 나이 들어서 이런 옷 입으니까 어색하네.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수진이 정화를 꼭 안았다. 정화도 딸을 안았다. 오랫동안 말없이 딸의 온기가 전해졌다. 정화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화장이 지워질 테니까. 도윤의 아들과 며느리도 왔다. 그들은 정화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정화도 인사를 받았다. 이제 가족이 될 사람들. 낯설지만 곧 익숙해질 사람들. 친구들도 왔다. 말해,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 모두 10명 남짓.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충분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오가 되었다. 의식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모두가 정원으로 나갔다. 눈은 그쳤지만 땅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다. 발자국이 찍혔다. 하얀 캠퍼스에 그려지는 그림 같았다. 간단한 단 위에 정화와 도윤이 섰다. 하객들이 앞에 앉았다. 사회는 수진이 맡았다. 딸이 엄마의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것. 특별했다. 의미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저희 엄마와 도윤 아버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에게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두 분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정화는 눈물을 참았다. 도윤도 눈가가 붉어졌다. 수진이 계속 말했다. 이제 두 분께서 서로에게 준비하신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도윤 아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종이를 펼쳤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읽기 시작했다. 정화 씨, 당신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합니다. 버스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저에게 당신이 다가왔을 때, 아니, 우연히 옆에 앉게 되었을 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저는 아내를 잃고 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세상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글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도윤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고 저녁이 행복하고 밤이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도윤이 정화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의 뺨에도 흘렀다. 정화 씨, 저는 약속합니다.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겠다고.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함께 웃겠다고.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곁에 있겠다고. 도윤이 편지를 접었다. 박수가 터졌다. 정화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수진이 정화에게 말했다. 이제 엄마 차례예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펼쳤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정화는 목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다. 도윤 씨, 제가 당신을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합니다. 버스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당신의 모습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정화의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는 남편을 잃고 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하루를 보내고 밤에 혼자 잠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정화가 잠시 멈췄다.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제 삶에 봄이 왔습니다. 아침이 즐겁고 하루가 기대되고 밤이 따뜻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정화가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 씨, 저도 약속합니다.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걷겠다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우리 속도로.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지지하겠다고. 당신이 글을 쓸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슬플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겠다고. 정화가 편지를 접었다. 도윤이 정화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수진이 반지를 가져왔다. 간단한 금반지 2개. 화려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다. 도윤이 먼저 정화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정화도 도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이제 두 분은 서로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키스로 그 약속을 봉인해주세요. 수진의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정화와 도윤도 웃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정화에게 다가갔다. 정화도 눈을 감았다. 도윤의 입술이 정화의 입술에 닿았다. 짧은 키스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박수가 터졌다. 환호성이 들렸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축복처럼 눈송이가 떨어졌다.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 차갑지만 따뜻했다. 모순 같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다. 의식이 끝나고 다과회가 열렸다. 집안에서 따뜻한 차와 케이크를 나눴다. 사람들이 축하해줬다. 정화와 도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축복해줘서 고맙다고. 마리가 정화를 안으며 말했다. 야, 정화야. 정말 잘했어. 행복해 보여. 고마워, 마리야. 내가 그때 여행 가자고 안 했으면 오늘이 없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해.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정화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 마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오후가 깊어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포옹하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떠났다. 문 앞에서 수진이 정화를 안았다.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그럴게. 걱정하지 마. 연락 자주 할게요. 그래, 자주 하자. 수진이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다. 정화와 도윤만 남았다.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다. 눈이 쌓인 정원.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들이 오늘의 증거였다. 피곤하시죠? 도윤이 물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걸었다. 발자국이 더해졌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발자국. 정화는 생각했다. 이 발자국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나란히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눈 위에 반사되어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정화는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도윤은 정화를 감싸 안았다. 정화 씨,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정화는 생각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 젊어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늙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깊을지도 모른다. 인생의 무게를 알기에, 외로움의 의미를 알기에,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알기에. 용기를 내는 시점이 조금 늦었을 뿐이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인생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밤이 깊어갔다. 정화와 도윤은 침대에 누웠다. 손을 잡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도윤이 말했다. 오늘이 우리의 시작이네요. 내 시작이에요. 앞으로 좋은 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요. 정화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지나갔다. 눈 내리는 정원, 사랑하는 사람들, 약속, 키스, 축복.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잠들기 전 정화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그날 나는 묻지마 관광버스를 탔다. 목적지도 모르고 무엇을 만날지도 모르고 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만났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부드럽게 세상을 덮으며 정화와 도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